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봐야 될 텐데요. 돌아오신 날부터 아주 핫한 종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여기서 만족할 거야라는 얘기를 좀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는 만들었어요. $500 선도 넘어섰는데 아쉽게도 종가가 강보합에 그쳤거든요. 사실 숫자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가 어제 이 시간 새벽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시간에서 바로 $500를 치솟고 올라갔기 때문에 큰 기회를 했었고요. 사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엔비디아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좀 부진했다. 물론 최근 3, 4일도 강했지만요. 소위 기술주들 같이 끌고 올라가길 기대했었는데 예. 오늘 엔비디아는 스스로 자기는 좀 조금 올라갔지만 아쉽지만 좀 플러스 났지만 다른 것들은 저 밑에 내려다 두고 자기 혼자 갔기 때문에 맞아요. 지난 3개월 전에 모두를 끌고 갔던 것과는 뭔가 사뭇 다른 그런 것들이 오늘 가장 컸던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금리가 약간 좀 수그러들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잭슨홀 밀팅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 금, 토 이렇게 열리는데요. 그쵸. 금요일 날 오늘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밤에 일단 잭슨홀 밀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했는데 작년에 추억이 별로 안 좋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잭슨홀 밀팅 당일 목금일 날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조금 플러스 난 적이 조금 평균적으로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거의 중간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약간의 좀 긴장감이 있었죠. 특히 잭슨 홀 미팅에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것은 소위 인플레이션과의 지금 나름대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막바지에 마지막 한 번 펀치를 날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긴장감이 시장을 좀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오늘 11개 섹터가 다 내려갔고 가장 많이 내려간 건 저 기술주 섹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잠시 후에도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끌고 같이 올라갔던 것들이 같이 오늘 많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보셨겠지만 주당 이익과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특히 매출액은 $112억 예상됐었는데 $135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거의 88%의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게 아시다시피 제조업체입니다. 어찌됐건요. 설계를 해서 제조하는 제조업체. 물론 다 하청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제조업체인데요. 총 마진율이 70%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영업 마진이 엄청 좋을 때 다들 환호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젠수랑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건 달라는데 물건을 줄 수 없는 형편. 그러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트럭에 있는 거기서 공장에 나는 걸 다 사고 싶은데 못 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대비 지금 2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생산 물량이 일정한데 결국 단가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이 여기저기 달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달라, 아랍에미레이트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분기별 매출 추이가 되겠는데요. 분기별 엄청난 매출 추이가 급증하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것은 매출 증가율 추이가 되겠는데 이건 절대치가 되겠고 다음 화면은 매출 증가율인데요. 매출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로 지금 100%까지 막 올라가는 것이 지금 분기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2분기에 정말 슈퍼 깜짝 가이던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원래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이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지금 $126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인데 $16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놀라운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젠스랑이 여러 가지 또 말을 쏟아냈지만 핵심적인 문장은 한 두 문장 정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주요 IT 기술주라는 거기에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나 리딩하는 모든 기업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모든 산업의 리딩 기업들.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업들이 다 자기네에게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생성형 GR,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산업에서 생성형 AI라는 레이스를 벌리고 있는데 경쟁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
거기 분명히 리딩이라는 표현이 들어요. 리드하고 있는 선도하는 기업들은 자기한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거죠. 선도하지 않는 기업들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아니, 그건 이제 제가 약간 해석을 한 거지만 예.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기네한테 다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평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주가는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렇지만 그쵸. 월가의 평가만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젠블렛이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0를 제시했던 예, 것인데요. 기억납니다. 이번에 또 $1,100를 제시했습니다. 야. 물론 $1,100라는 것 자체는 지금부터 더블이 나야 돼. 더블도 이상 나야 되죠. 그래서 약간 의아할 수 있지만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거의 독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의 전체 AI 관련 매출에서 거의 전부를 갖고 간다는 거가 기본의 이제 시각입니다.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의 시각인데 네네. 이들은 내년에도 80% 이상을 장악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AI 관련된 이런 매출, 소위 칩 관련된 것은 80%를 엔비디아 독주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이 제시하는 $1,100는 2025년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기준으로의 PR을 40배를 주고 있는데 자기네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겠고요. 스테펠이나 BNP 파리바가 오늘 투자기는 약간 또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걸 포함해서 오늘 최소한 24군데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시장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는 거, 칩을 관련된 개발하는 것이 결국 두 개 아닙니까? 결국 인텔과 결국 AMD가 되겠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매출 추에 보면 압도적인 것이 지금 불뚝 쓰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예. 인텔은 뭐 예전부터 하고 있고 AMD는 이제 여전이지만 AMD나 이런 것들이 이번 분기에 좋았느냐? 이번 AMD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불뚝 솟아있는 것이 그 바로 이 회사가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오늘 참고적으로 보면 인텔은 뭐 전반적으로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다 올랐던 것들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다 상승했었지만 다 우리식으로 음봉이 나는데요. 인텔이라든가 AMD 이런 것들이 오늘 다 결국은 마이너스. 특히 AMD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엔비디아가 오늘 뭐 $500 넘는 상태에서 흘러내릴 때 다른 것들을 또 다 흘러내렸고 그들은 마이너스까지 많이 폭이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더불어 상상 친구같이 엔비디아가 언급을 통해서 같이 올라갔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잡고 같이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이 서비스 나우였습니다. 서비스 나우 오늘 급락했죠. 예. 또 서비스 나우만큼 언급을 많이 했던 게 어도비인데요. 그렇죠. 오늘 두 개 다 같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은 엔비디아만 살아남은 그런 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고요. 그렇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일단 오늘 시장이 잭슨홀 미팅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분기와 조금은 다른 현상. 엔비디아가 모두 끌고 갔던 1분기와는 다르게 엔비디아만 살아남았다.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두 가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이 좀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장주 측면에서 좀 발목을 좀 잡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은 기술주가들이 다 떨어진 그런 뭐 다 떨어졌지만 기술주가 더 크게 떨어졌고 거기에 또 한 축에서는 앞서 금리도 얘기했지만 달러의 지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95포인트 정도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103, 104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달러의 패권이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달러는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면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성급한 판단, 성급한 어떤 전망을 갖고 분석해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원달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또 안정된 듯 하다가 또 연중 최고치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어떤 금융시장의 환경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노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상당히 좋게 나왔고 실제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의 설왕설래는 있지만 주당
이익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10센트가 전망한데 더블 이상 나왔고요. 매출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주요 고객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고객이요. 지금 8,537명의 곳에 고객을 확보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나 늘어났고요. 특히 $100만 이상의 고객사는 지금도 60%가 늘어나서 409.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월가의 목표가를 보면 목표 주가 한 곳은 올렸고 세 곳은 또 오히려 하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한 지금 시장 평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특히 8월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런 성장주한테는 확실히 8월이 좀 시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핫스탁은 인투잇입니다. 흑자 전환인데 어떻게 안 될까? 인투잇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시간 외에 발표된 실적이었고요. 심지어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만 주가는 시간의 하락세를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게 더 필요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 오늘 마찬가지 네, 스토리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당 이익이 1.43달러에서 1.66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26.4억 달러가 전망됐는데 27억 달러 이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약간 애매합니다. 가이던스가 이제 28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약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걸 평가를 했거든요. 평균이 26억에서 28.8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의 보면 월가 애널리스트를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조금 모자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터보텍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인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들이 세무 회계 보고를 할 때 쓰는 것이 터보텍스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회사가 있지만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회계 관리하는 것이 퀵북이라는 회사, 그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기업이 H&R 블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개념의 회사고 오늘 실적도 좋게 발표했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가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판단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는 또 주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시간에서 발표한 기업들 한 두 개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도 대표적인 AI 관련주로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요. 예. 오늘 정규장에서 오늘 6.8%가 떨어졌는데 많이 빠졌죠. 시간에서도 또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주당 이익이 32센트가 예상됐는데 30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13.3억에서 13.4억 달러. 딱 그 정도를 맞췄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 이상 발표돼도 지금 떨어지는 시장에서 주가 자체가 오늘 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얼타 뷰티가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이 5.85달러가 예상됐었는데 6.02달러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건 기술주가 아니죠. 매출은 25.1억 달러가 나왔는데 25.3억 달러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고요. 시간에서는 조금 하락했지만 그 정규장에서 내렸지만 시간에서는 약간 좀 반등하는 것이 다행이네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봤을 때 일단 가장 좀 걱정되는 건 오늘 국내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기회는 또 찾아오겠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어떤 인사이트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골드만삭스의 자사주 매입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오늘 성장주나 IT 관련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쉽죠. 물론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아나면 이런 것들이 끌고 갈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다소좀 과격한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또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것들은 한쪽이 너무 치우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이 성장주에 달려갈 때 또 반대쪽도 보이셔야 되고요. 맞아요. 너무 한쪽에서 또 이런 안정적인 주식을 원하실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성장주 이런 것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주식시장이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크를 이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좀 믿고 있거든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안배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보다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사보고 싶고 팔고 싶어서 비중도 좀 조절해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누가 맞는 건 없습니다만 잘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좀 성장주 일변도가 할 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올해 보면 배당 관련 주식이라든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입니다.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 없죠. 주가는 재미없었지만요. 대표적인 기업을 먼저 종목을 말씀드리면 혹시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담배를 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알티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볼은 MO죠. 그러니까 담배 말보로 하는 그런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또 오늘 50몇 년째인가요? 또 배당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4.19%가 배당을 인상하면서요. 지금 배당 수익률 9%가 넘습니다. 주가는 재미없고 회사 측 여러 번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담배를 피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골드만삭스는 배당을 계속 늘리고 또 자사주 매입도 계속하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냈습니다. 그것도 워낙 5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이 중에서 보여드린 10개가 자기네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금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겠냐는 거죠. 물론 주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금도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베스 앤 바디웍스 같은 경우 그리고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상대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보는 중에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죠. 예. 또 도미니안 에너지는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겠고요. 로키드 마틴도 이게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올해 고점 대비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건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이 쉽지 않으시면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배당과 자사주만 묶어놓은 ETF가 하나 있습니다. DIVB거든요. 디비던드의 DV에다가 바이백의 B가 붙여서 심볼도 쉽습니다. 간단하네요. DIVB고요. 예. 섹터별로 비중을 보면 금융주가 20% 안팎, IT도 꽤 들어가 있겠고요. 주요 보유 종목만 보더라도 더 좋은 기업들, 안정적인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쪽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다들 좀 긴장하고 시장을 맞이하시게 되실 텐데 이럴 때 조금 긴장을 늦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배당주 이쪽에서 찾을 수 있겠죠. DIVB라는 ETF까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월요일 아침 5시 55분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